셋이 모여서 재즈라는 팀을 이제 결성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19살이라고 그쵸, 비주얼이.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영화, 또 청춘들 도전 영화,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해서 좀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자괴감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연말 지나기까지 이제 좀 자기가 이룬 게 없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영화, 지금 상영작이죠 지금? 네, 지금 극장에 걸려 있고요. 네. 뭐 그렇게 유명하거나 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뭐 약간 다양성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화인데 그 뭐 맨 땅에 헤딩하는 주제로 굉장히 적합한 영화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 영화, 영화의 감독. 네, 오. 블루 자이언트 영화인데 이 네. 영화의 감독은 타치카와 유즈루라는 감독이에요. 굉장히 젊습니다. 네, 한 뭐 40대 정도로 나오고 포스터 보니까 코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 원작자입니까 이분이? 아니요, 원작자는 아니고요. 사실 코난이 이게 TV 시리즈가 있고 극장판이 있잖아요. 예. 네, 극장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편을 이 사람이 연출을 했어요. 감독을 했는데 제로의 집행인 그리고 흑철의 어영이라는 영화인데 두 영화를 연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루 자이언트도 네, 같이 연출을 했죠. 저분이 그 원작자는 아닌데 네. 영화판을 연출을 잘해가지고 두 개나 찍고 요번에 또 블루 자이언트도 찍은 거 보면 연출력이 있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특징이 코난이나 원피스 같은 그런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극장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거기서 조금 연습을 하고 좀 실력을 키우면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약간 그런 경우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이게 음악 영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음악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흔치 않은 형식인데 네, 이번에 네, 이런 영화가 나왔다. 이 영화의 한번 주인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공은 이제 다이라는 인물인데 재즈 멤버들입니다. 이 네. 멤버들이. 근데 셋 중에 다이는 색소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잘생겼어요. 네. 애니는 다 잘생겼죠. 네. 19살이고 도쿄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살던 친구인데 음악을 좋아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쿄를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돈도 백도 없이 일단 그냥 몸만 올라왔어요. 색소폰만 들고 멤버들을 모으는 거죠.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은 뭐 되게 순수하고 좀 열정파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돈도 백도 없이 그냥 올라왔다 했잖아요. 네. 청춘답게 몸이랑 열정만 있는 자신감만 갖추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유키노리 어떤 분입니까? 유키노리는 이제 피아니스트고요. 이 사람도 동갑인가요? 네, 동갑이고 세 멤버 다 19살이에요. 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수능 끝나고 네. 진로 선택하는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지금 또 방황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죠. 좋아하는 것과 먹고 살 궁리하는 것과 뭐 얼마 전 수능도 끝났으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네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키노리는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되게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친구예요. 약간 까칠해 보게 생겼다. 네, 뭐 그 영화 시작부터 되게 좀 어른들이 하는 밴드에 피아노 담당을 맡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좀 무대에 서고. 생긴 것도 좀 노안이 왔나 애가. 네, 19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19살이라고. 다이가 무작정 이제 도쿄로 올라와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유키노리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즈 밴드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성격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성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서부터 좀 어른들이랑 음악 활동을 하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능글맞고 뭐 되게 어른들을 잘 상대할 줄 아는 좀 일찍 사회생활을 한 느낌이 있고. 좀 전에 다이하고는 전혀 반대네요. 그럼 캐릭터가. 다음 이제 순지. 다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얘는. 그래서 이제 얘도 그럼 시골이네요, 그러면. 좀 지방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재즈 밴드에 드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드럼 자리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할까 하다가 다이가 얘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친구니까. 네, 맡겨본 거예요. 맡겼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되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드럼을 쳐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 관심도 없던 애인데 이제 유키노리한테 막 욕을 먹는데 유키노리랑 다이가 연주하는 걸 보고 얘가 뭔가 얘네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드럼을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럼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할 줄도 모르니까 일단 네. 시도하고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슌지라는 캐릭터는 말 그대로 저스트 두 잇. 일단 해보는 캐릭터군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잘하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주변에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을 옆에 두면은 같이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길을 또. 약간 슌지가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슌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같이 뛰어보는 거죠. 내가 이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심도 없지만 일단 친구가 한다니까 나도 그냥 일단 해보자.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슌지가 엄청 큰 비중은 아니에요. 사실 네. 다이가 중심적인 인물이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슌지한테 이상하게 더 감정이입이 되고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이상해요. 보면은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인물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슌지도 이상하게 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도 그냥 여자 때문에 그냥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별 생각 없이 농구 좋아하세요 해가지고. 네. 그 대학 그렇게 생각나요. 네. 그래 얼떨떨게 자기가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 그때. 그래가지고 나 완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리바운드 연습하고 했었는데. 네. 아무튼 뭐 다음 얘기로 가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제 재즈라는 팀을 이제 결성을 합니다. 네. 근데 도저히 19살이라고 그쵸. 비주얼이 이 세 멤버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 뭔가요? 세워놓는데 19살이라고 했잖아요. 20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년 안에 도쿄에서 보면은 최고의 재즈 클럽이 있대요. 저기 맨 위에 보면은 소블루라고 적혀 있죠. 네. 소블루라는 곳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것. 근데 저거는 좀 우려스러운 게 1년 만에 네네. 지들이 뭔데 도쿄 최고의 재즈 클럽에서 공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애니메이션이고 영화라서 그렇지만 네네. 현실에서는 저렇게 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없죠. 제가 자식이 있다면 네네. 1년 안에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네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가였을까? 그리고 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진정한 목표일까? 좀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니, 물론 뭐 어리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사실 하긴 뭐 어리니까 급성장할 수도 있지. 그렇죠. 뭐 실제 인생에서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단계라는 게 있어서 사실 저렇게 되기는 힘든데 영화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저것도. 실제로는 될 일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소블루에서 네.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렇게 팀을 꾸려서 엄청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재즈 클럽의 어떤 관계자를 이제 유키노리가 좀 연이 닿아서 만나게 돼요. 근데 유키노리가 좀 자기의 실력에 관한 평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 공연을 봤거든요. 직전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돌아왔던 평이 형편없다. 저런 분들 꼭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방송이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맞죠. 일상생활에 보면은 좀 이빨린 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괜찮게 봤어요. 근데 안 봐. 구독도 안 해. 조여도 안 눌러. 이런 사람보다 정말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주변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유키노리 같은 경우에는 동년배 중에서는 되게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밴드 안에서도 되게 실력적으로 중심이 되고 많이 리드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저 소블루 관계자한테 그런 혹평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키노리가 되게 큰 충격을 받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유키노리 이제 뭐 네네. 다시 뭐 치과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 관계자가 한 말 중에 중요했던 게 네. 너는 기술이나 그건 좋은데 너만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네. 진심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한 조언을 해줬네요. 네, 보통 그쵸. 악플러들 보면은 방송도 안 보면서 무조건 뭐 너 뭐 하냐 욕만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 네.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주던지 네.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네요. 그 맨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영화인데 네네. 맨땅에 헤딩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조언하시는 분들을 좀 걸러 들어야 돼요.
진심으로 그쵸. 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가 개선할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지 네. 아니면 그냥 끄집어내고 발목 잡고 싶고 뭔가 잘 나가는 거 변화하는 거 좀 싫어하시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 들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블로 관계자처럼 저런 네, 분의 이야기는 좀 들어가지고 자신을 개발시켜야 되겠네요. 슌지랑 관련된 장면이에요. 오, 공연을 하는데 슌지가 유키노리한테 물어봐요. 나 어떻냐? 좀 평가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유키노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한 120번, 100번 넘게 지금 실수를 했다. 네, 매기는 이렇게 거 얘기를 아니에요? 해요. 네,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또 하고 세고 네. 있었어. 아 진짜. 근데 슌지는 그 얘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또 연습을 해요. 밴드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공연에 슌지가 또 한번 물어봐요. 몇 번 실수했냐 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너 한 뭐 예전에 120번이었으면 110번 실수를 했다. 그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는 한 88번 실수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횟수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실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되게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실수가 많고 하더라도 이거를 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장면을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지인 중에 그런 얘기가 좀 가슴에 가장 와닿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딨어. 네. 그 유키노리가 시니컬하게 얘기했지만 좀 참고 많이 기다려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드럼이라는 것은 그런 음악에 대한 그 템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맞죠. 무너지면 다 그건데 어떻게 그걸 또 참고 기다려주고 있네요, 친구가. 이것도 슌지랑 관련된 장면이에요. 네. 슌지랑 관련해서 좀 명장면이 많은데 슌지가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밴드 활동하면서 계속 드럼을 치느라고 그 공부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성적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걱정 많이 전화가 온 거죠. 하셨겠네. 네. 그래서 순지가 한 말이 사실 나 드럼 친다. 드럼 오? 칩니다. 저 근데 지금 아니면은 못 칠 것 같다. 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아니면은 못 할 것 같다. 이 말 자체가 되게 뭐 울리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좀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계속 미루거나 어차피 안 될 거야 생각하면서 안 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니면 못 할 것 같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실 뭔가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당장에 해야지. 네, 저는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네. 이것도 슌지랑 관련된 장면이에요. 사실 이제 이 셋이 모여서 처음 공연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슌지의 드럼 실력이 정말 형편이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에서 슌지가 이 다이랑 유키노리가 따라가는 거를 못해요. 네, 거기에 못할 수밖에 없지. 워낙에 연습 많이 하고 고수들인데 슌지는 좀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네. 잘 못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관객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재즈라는 밴드가 활동을 할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할아버지가 슌지한테 와서 어떤 대사를 얘기를 해요. 첫 라이브 이후로 8개월 동안 좋아지고 있다. 너는 나는 너의 성장하는 드럼을 들으려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못했어요, 순지가. 네, 못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할아버지는 못하면은 뭐야 못하네 하고 그냥 신경 꺼버릴 수도 있는데. 맞아. 뭐 보통 보면 뭐 같지도 않은 연주하고 있어 하면서 딴 연주자 찾기 마련이죠, 밴드를. 그쵸.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는 8개월 동안 공연을 하는 걸 다 챙겨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슌지가 성장하는 거를 보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의 성장을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뭔가 그거를 얘기하는 장면이라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되게 명장면이었어요, 영화에서도. 사실 그 순지라는 캐릭터가 열정이 없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 했으면 저 할아버지는 첫 연주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쵸. 실력이 형편없는데 쟤는 왜 이렇게 열정이 있지? 라는 느낌, 그런 에너지를 좀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좀 실력이 좀 없고 좀 헤매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를 지켜봐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열정이란 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맞아요. 좀 약간 할아버지를 일부러 설정을 한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면은 살아온 과정을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미비하다는 거를 아니까 네, 이제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를 이분은 아무래도 좀 직접 살아온 과정에서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통해서 슌지를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뭔가 화려한 그런 거보다 그때마다 자신이 얼마만큼 열정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난관을 돌파하려고 했느냐, 그것이 그 슌지의 연주보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흐뭇했나 봐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슌지의 그런 성장 과정 자체가 인생을 담아낸 걸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이 블루 자이언트예요. 근데 네. 블루 자이언트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파란 거의? 네. 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어떤 본래 온도가 너무 뜨겁게 올라서 사실 뜨거우면 붉은 빛이잖아요. 근데 네. 이 붉은 빛을 넘어서 더 뜨거워져서 파란 빛을 내는 별을 블루 자이언트라고 한대요. 세븐도.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엄청난 무대를 펼치는 재즈 플레이어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잘하는 걸 넘어서서 즐기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경지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비슷한 영화로 위플래시 좀 생각이 나는데. 네, 그게 있죠. 또 네.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걸 좀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그만두고 싶고. 성과도 잘 안 나오고. 네, 맞아요. 성과가 아마 미비할 거예요. 잘 안 나오고 그럴 텐데. 성과는 절대 안 보여요. 이거를 참고 계속 해 나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랬고 될 때까지 네.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네. 그렇게 좀 지겨움, 그렇게 성과가 안 나는 거에서 오는 그런 좌절감을 이겨내야지 이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 해당되는 얘기고 그분들한테 많은 조언과 응원을 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블루 자이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랑 유키노리랑 슌지, 특히 슌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블루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해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너 그거 왜 하냐,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끄집어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 일이 자신이 살아가는 일이라면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재 상영관에 걸려 있나요, 이거? 네, 지금 걸려 있고 사실 그렇게 좀 영화로 치면은 좀 독립 영화, 좀 다양성 영화에 속해요. 그래서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사람들이 지금 꾸준히 찾고 있고 한 10만 명 정도 들었거든요. 그 지금. 메가박스에 그 사운드 빵빵한데도 걸려 있다고. 아, 네. 그래서 이왕에 보시는 거, 네, 메가박스 중에서 돌비 애트모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 실제로 가는데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맨 땅에 라디오에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영화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관에서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또 활력소가 될 만한,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UPD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